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죠. 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가총액 3위의 리플 XRP의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슐레이트의 경우 연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이죠. 네, 일반적으로 해슐레이트가 높아질 경우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또다시 대규모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닷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는 75 해슐레이트로 떨어져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2주 전에 비해 44%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전체 해슐레이트의 경우 3월 1일 136 해슐레이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은 탄력적이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토막 이후 소규모 채굴자들이 가격이 안 맞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네, 대규모 채굴장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단기적인 영향이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해슐레이트처럼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또한 가격 붕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절정에 달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가격 조정은 엔트마이너 S9과 같은 기기를 보유한 오래된 채굴자들이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현재 해슐레이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약 225억 원 규모인데 거래소 간의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제미니 거래소에 이체가 나왔습니다. 네, 거래소 간의 대규모 이체 소식과 더불어 현재 테더의 추가 발행 속도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간 테더의 발행이 총 5억 4천만 개의 USDT가 추가 발행되면서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 때도 테더의 숫자가 엄청나게 발행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또 추가 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추가 발행이 됐는데 이제 1.2억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6억 6천만 개의 USDT가 추가 발행이 된 것이죠. 심상치 않습니다. 2018년 이후로 이 정도의 테더가 발행된 것을 저는 처음 보는데요. 네, 테더의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죠. 네, 현재 이러한 USDT 대규모 추가 발행에 관해서 지난 목요일 비트코인의 대규모 폭락 이후 테더의 수요가 많아져 추가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총 6억 6천만 개의 추가 발행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의 발행 소식과 더불어 지난 24시간 신규 주소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지난 24시간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수가 12%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현재 신규 주소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4시간 비트코인 신규 주소수가 13,803개에서 15,412개로 약 1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현재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폭락에도 불구 이제 40%의 신규 주소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현재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역대급의 비트코인의 하락장이었던 2018년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겨울과 비교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유동성, 거래량, 신규 자금 유입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가격도 하락을 했지만 현재는 가격은 하락을 하는 반면 그 외에 모든 요인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전통금융시장의 트레이더들의 자금이 슬슬 유입이 되는 것이다 언급이 나오고 있죠. 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지난 목요일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과 새로운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글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의 경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언급해드린 지난 목요일 비트코인 폭락 사태 이후 이 안전자산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외신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금과 비트코인, 자산 피난처의 역할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금과 BTC의 자산 피난처 역할이 도드라지고 있다 26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BTC와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올 들어 상이한 추세를 나타내며 지난 9일 금 가격 연간 상승률이 BTC 가격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기도 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13일 이후 두 자산은 모두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며 유사한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는 두 자산 모두 거시적인 경제 리스크 상황 속 자산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에 관한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아니라는 의견도 나올 것이고 맞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빅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 덕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 전 비트코인이 또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이 나왔었죠. 바로 트럼프의 6조 달러 경제 부양책이었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 한 사람당 2,000에서 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과 더불어 경제 부양책의 내용이 나오고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 측에서 이를 디지털 달러로 지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자 비트코인이 기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제 부양책에 관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스티븐 무누신이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누신의 경우는 부양책이 발효되면 3주 내에 미 국민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무누신 재무장관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법이 발효되면 3주 안에 미국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문호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3주 이내일 것이다. 말하면서 대부분 자기 명의로 된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편으로 받는 형태다라는 말이 맞다면 이번 디지털 달러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6조 달러의 경제 부양책이 취지는 정말 좋죠. 돈을 뿌림으로써 이제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이러한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과연 이 선택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시간만이 답이 알려주겠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XRP의 상승 독주를 볼 수가 있는데, XRP가 상승하는 동안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 XRP 중기적으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단기, 중기, 장기 할 때의 중기를 말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도 시작이 3월 13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에 공포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암호화폐의 폭락을 그때 보았죠. 네, XRP의 경우 0.2달러가 넘는 금액에서 유지를 했었지만 이날 이후 0.15달러, 0.16달러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승을 하며 0.17, 0.18달러 선에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과 이제 분석가들의 경우는 현재의 가격보다 이제 50%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분석가들의 경우는 오히려 XRP의 가격이 0.15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여기 나오는 라이징 웨지 패턴이 이제 상승 쐐기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약세 반전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달러를 토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현재 이 길을 가고 있죠. CBDC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러한 금융발전에 따라 브릿지 통화로서의 입지가 거의 굳어지고 가장 효율적인 리플사의 수요 그리고 XRP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파트너사들만 보더라도 정말 10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것이 사실이죠. 네, 그 중에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도 연방은행이 리플의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제 이번 연도 안에 리플렛의 기술을 확실하게 사용하겠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또한 리플렛의 도입을 추진 중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CBDC의 개발 및 가속화가 되었을 때 국가 간의 토큰을 바꾸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XRP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의 증가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XRP 가격은 현재 참 아쉽지만 가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던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2억 USDT 이상을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비인크립토가 글라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USDT 잔액이 역대 최대치인 12억 USDT를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거래소들이 수요 급증을 예상해 대량의 USDT를 비축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네, 바이낸스는 지난달 USDT 부족 사태를 이미 겪은 바 있고 한편 테더사는 지난 13일에서 20일 9차례에 걸쳐 5.4억 USDT를 신규 발행했습니다. 네, 이 중 96.44%가 후오비,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3개의 거래소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역대 최대치입니다. 2017년 말 시작했던 암호화폐의 초강세장 시장 때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역대급의 대상승장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코인이 오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크라켄의 경우는 2016년 이래 이제 비트코인의 운용 자산이 100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폭의 성장이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최근 시장 분석은 수년간의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크라켄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해 들어본 미국인은 2018년 60%에서 2019년 9월 약 81%로 급증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 디지털 지갑에 대해서도 0.1BTC에서 1BTC 사이의 지갑은 2014년 24만 개 정도였던 반면 2020년 1월에는 거의 이제 8배 정도 증가한 200만 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죠. 해시레이트 및 비트코인 주소 보유 수량과 같은 요인을 포함한 비트코인의 증가하는 기본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만으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몇 퍼센트죠? 세기도 힘듭니다. 지금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9억 7천만 배나 급증을 해 탈중앙화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투자 측면에서도 비트코인 관리 중인 자산이나 운용 자산은 2016년 이후 100배 이상 증가해 1억 9천만 달러에서 189억 달러로 성장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는 이제 좌측에 언급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61%가 그것을 투자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서 목격된 시장은 이제 성장은 제쳐두고 암호화폐 자산 역시 커리어 기회 측면에서 급등을 촉발시켰다고 하는데 네, 현재 이런저런 지표들이 암호화폐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제 공포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장기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코인체크는 4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지정가 주문 상하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워치에 따르게 되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 지정가 주문에 상하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지했습니다. 이 공지에 따르게 되면 상하한 제도 도입 시 코인체크의 사용자는 BTC 시세의 5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만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문 가능 가격 범위를 벗어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네, 세계거래소 연맹 관계자는 암호자산 증권 특징이 있다면 증권처럼 취급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거래연맹의 규제 총괄인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암호자산이 증권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증권처럼 취급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자산 파생상품도 다른 파생상품처럼 관련 규제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지 말아야 한다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네, 최근 WFE 즉 세계거래소 연맹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과 암호자산 분류 명확성을 명확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CMA 이사회 멤버 지명자 후보는 비주식 토큰화 블록체인 거래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미 선물거래소 CME 그룹 이사회 member 지명자 후보가 비주식을 디지털화하고 분할을 한 뒤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소유권과 트랜잭션 추적의 용이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비주식 홀더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거래권 소유주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며 새 CME 토큰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을 통한 이제 수익 모델 다각화도 제안을 했는데 CME 그룹은 오는 5월 이사회 선거를 통해 2명의 B-2급 지명자를 선출한다고 하네요.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4.47%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6.38%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는 5.60% 상승, S&P 500 지수가 6.24% 상승하며 총 이제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4.47%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0.85% 상승하며 820만원대, 이더리움이 1.23% 상승하며 16만 8천원대, 리플 XRP가 8.35% 상승하며 21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9위의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6.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5.7%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직까지는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